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악마 중에서 70세가 넘는 할머니 사기꾼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한 것만으로도 불쌍한 데다가 어머니라는 선한 그림자로 악행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70이 넘은 주름진 장손처의 얼굴, 잘 걷지도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악마도 떠났겠지 하는 선입견이 내 눈을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좀 도와주면 우리 형제한테 사기친 50억 상당을 돌려주겠다는 러브콜이었지요. 그런데 나도 그때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가 되어보니 언니들도 모두 나이들 먹었고 이복 형제 관계도 원만하게 주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장손천은 우리 사형제가 상속자라는 권리를 앞세워 재판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장손천은 우리가 원고이고 종중 아주 엉뚱한 곳에 이름을 둔갑시켜 자기가 회장으로 세운 어리버리한 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두 곳에서 서로 피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나는 처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장손처가 법원을 기만하는 소송 사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파악이 되었으나 소송 취하를 하자니 상대가 받아주어야 취하도 되고 또 받아준다 하여도 이쪽에서 법원 기만 소송을 걸면서 우리 재산을 상대에게 신탁했다는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었지요. 신탁 재산으로 확정되어 버리는 위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손처는 이 모든 사기 행위를 자기 부부 이름도 어디에도 안 들어가게 벌려놓은 것이니 진퇴양난은 장손처와 한 가족인 우리였습니다. 벌린 것은 장손처가 했고 소송 사기죄만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지요. 순간 우리 어리석은 형제는 지금까지 장손처 입에 십시일반 모아서 50억의 돈을 갖다 바치고도 접근 금지를 당한 것만도 부족하여 또 코가 낀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범법자가 되니까 장손처와 한편이 돼서 앞으로 가는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송 사기가 안 되게 청구 취지 변경을 냈고 두 곳 피고도 한 군데로 지정하여 또 다른 피고는 독립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나름대로 원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삼각구도의 소송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 최종 판결은 상속자인 우리 형제에게 기회를 주면서 원고, 피고, 독립 참가인 세 곳 재산이 아니라고 명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손처는 더 이상 재판이 지겹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않기로 친족 간의 화해를 하자며 모두 거기까지는 잘 정리했습니다. 장손처는 1차 현직 종중회장 처소로 찾아가 종중 도장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종용하면서 괴롭혔지요. 그러나 재판하느라 5년 동안 고생 실컷 하고 종중 도장을 종소원이 그냥 내놓는다고 여기 있어 하고 내준다는 것은 법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험한 분위기 속에서 4개월이나 종중이 표류된 것처럼 시간이 흐르자 회원들은 그럼 종손도 현직 회장도 아닌 제가 회장을 하면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회원들의 의도에 따라 어부지리로 여자인 내가 종중 회장이 되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장손처는 나를 자주 불러 내려 평당 50만 원의 땅을 팔았는데 회장인 내가 내려와서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즉 장손처가
내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지지한 데는 땅은 내가 도장을 찍어 팔아 법적 책임을 지고 돈은 장손처가 챙기려는 사술 계산이었던 것이었지요. 저는 부모님과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성지라서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장손처에게 이 부동산 저 부동산을 끌려다니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끝까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얼마 후 장손처는 다시 방법을 바꾸어 나를 자기 건물 지하실로 불러내려 가서 나는 내 기사에게 저 지하실에서 내가 2시간 이상 안 나오면 나를 찾으러 들어오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지하실은 건축 개발 회사를 차려놓고 7, 8명의 남성분들과 장손처가 나를 맞이하였습니다. 설명은 지구 단위 창고를 우리 종중 땅에 개발할 테니까 땅은 안 팔아도 좋으니 3만 평 전부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엄청난 짱순이로 본 것이지요. 혹시 지상권은 누구 앞으로 설정해 드립니까? 네, 우리가 추천한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해 주시지요. 그분들이 우리 종중 회원이라면 해 드리지요. 어느 분이신가요? 아, 그게 창고는 한 사람당 3,000평밖에 안 나오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명 모두 외집분입니다. 우리 회원 명의로 하는 것까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외지인은 안 됩니다. 아, 허가만 나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왜 안 하세요? 넘어야 오지요. 그것은 댁에서 인감 증명을 떼야 넘겨주겠지요. 한번 그쪽으로 허가가 나가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넘겨옵니까? 아,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만 떼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댁이 맨입으로 인감 떼서 넘겨주실 겁니까? 라고 답을 하면서 일어서려는데 남자 직원이 나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무척 스트레스를 부리는데 뿌리치고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장손처의 행동에 설명을 받은 회원들은 지상권을 내주면 토지세는 우리가 내고 지상 창고 운영권은 장손처가 갖고 그럼 끝이지 누굴 바보로 하느냐며 장손 부부를 향해 성토대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원들과 장손처가 충돌하면 장손처는 삐뚤어진 심보에 어리어리한 회원들 이름을 이용하여 뒤에서만 조정을 하는 고도의 사술 방식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배경까지 장손이 종손이며 의임받았다고 대리인으로 직접 나서서 모함하면서 휘젓는다는 부분이 문제였지요. 일단 장손처는 싸구려 막걸리를 사서 싼 인상 기레빠시를 한 보따리 믹서기에 넣어 갈아서 막걸리와 섞은 후 관련 회원들한테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걸리만 해도 감사한데 인상까지 잔뜩 넣었으니 고가 선물로 큰 대접을 받은 것 같은 착각들에 빠집니다. 장손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 후 일일이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나를 주범으로 상속자인 우리 형제를 모함하여 탄원서에 도장들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 탄원서는 한국의 최고 로펌의 이름이 표지에 들어가면서 고소장이 검찰로 제출되어 공격을 하여 왔던 것이지요. 장손처는 재판이 열리는 날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옷을 누추하게 입고 다리까지 절면서 법정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우리 재판 중일 때는 갑자기 일어나서 울면서
재판장님, 이 사기꾼들 좀 잡아주세요.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해댑니다. 할머니 사기꾼이 힘든 것은 재판부를 비롯 모두가 그 자체만으로 어머니를 느끼는데 거기다가 울기까지 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통상 노인네가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하는 보호 능력이 뛰어납니다. 할머니 사기꾼들은 그런 것을 악용합니다. 어느 날 회원 중 어리버리한 교육자 한 분이 암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장선천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입원실에 뛰어가서 밤을 새가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그 교육자 회원이 장선처의 정성에 뼈저리게 감동을 받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선처는 그 감동을 이용하여 종종 회장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도장도 좀 맡기라고 부탁을 하니 거절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그 교육자는 참칭 회장으로서 자기가 정식 회장이니 종종 직인 내놓고 회장에서 내려가라고 내용 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장으로서 종중 총회를 주최하여 10억짜리 땅을 하나 팔아치우는데 웃기는 것은 그 교육자분은 자기 이름으로 땅이 팔린 것조차 모르고 있고 이 장선처에게 도장을 맡기고 있으니 도장 찍고 돈 받고 등기를 넘겨도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중을 위해서라고 인감 몇 통 떼서 붙이라고 하면 그 교육자 참칭 회장이 열심히 붙여드리는 것으로 쓰다 이제는 우리가 가짜 회장이라고 그 교육자 명의로 우리까지 고소도 하였다가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 봉사명령까지 받으셨지요. 장선처는 남의 도장으로 수십억 챙겨서 유명 로펌 변호사 선임 후 검찰에는 사기꾼들이 종중 선산을 팔아서 들고 일본으로 튄다고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해놓고 남편은 기가 어두워서 대리 진술한다고 직접 검찰에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뒹구르는 수법이 일이지요. 그러면 사건 담당도 정의에 불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고소인 연명자를 보면 스펙 좋은 40년 교육자 회장에다가 80대 종손까지 힘을 모아서 선산을 지켜달라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단지 내면은 이 장선처가 지구단위 창고를 지으려고 모함하는 것 뿐인데 말입니다. 경찰, 검찰 눈에도 할머니의 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한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장선처가 아닙니다. 진실이야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숨길 수 있다 하여도 실체 증명을 판단하는 판사 앞에서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장선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병적으로 거짓부렁만 하다 보니 한 개씩 그 거짓을 깨나가다 보면 자멸할 것이라 나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내게 정말 버거웠던 것은 재판이나 검찰에 사용되는 변호사 비용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사돈까지 동원하여 어렵게 장만한 몇 억의 비용을 보름 정도 일본 다녀오면서 D한테 맡겼더니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로 억대가 넘는 돈을 우리가 기소된 마당에 보태주지는 못하고 사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재판 비용인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심하게 충격을 받은 나는 D한테 통장을 도로 가져오면서
운영비를 8천여만 원만 남겨두고 가져왔으나 그것 또한 바로 없어졌습니다. D 회사 운영비를 우리 목숨 방어할 값에서 뽑아 쓰고 있다는 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억대 이상의 공금이 바로 하위 종중으로 넘기게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D한테 돈 사용해야 하니 다시 가져오라고 한마디 했더니 허세가 심한 D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돈이 어딨어? 그게 끝입니다.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건데. 할 수 없이 작은 형부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 공금 통장을 메우면서 보니 어느새 또 D를 위하여 꼼질을 하고 있는 한심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D는 나를 코 끼우는 데 성공한 것 같아서 미안은커녕 아주 신나했지요. 나는 하위종 중에 공금을 메워서 무사히 자금 집행은 했는데 사실 장선처와 법정 다툼보다는 같은 공범으로 묶여 혼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허세증에 뒤 치닥거리를 안 하면 나도 같이 깜빵에 가서 다치는 상황이 나를 정신적으로 깊게 병들게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하위종 중에 당장 가등기를 해줄 일이 생겼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다투니 당연히 1번 가등기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D의 인감증명이 바로 필요했습니다. 등록 말소지 동사무소 앞에서 만난 D는 인감을 발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살리는 순간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한다고 못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D는 그 자리에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아들을 군대 안 보내느냐고 상담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적지 않게 경악을 했습니다. 남의 자식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 새끼 군대 안 보내겠다는 말과 같군. 어떻게 해야 군대를 보낼 수 있느냐는 자랑스러운 상담도 아니고 듣고 있는 나도 부끄러운데 올케가 하는 말이 친구 아들이 군대 가서 죽었대요. 참 바보도 아니고 속으로나 생각들을 하든지. 형사 공판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언제나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 고속도로 발표가 나면서 우리가 공판받고 있는 문제의 땅 위로 도로가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나도 맹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입로 허가를 받은 게 도로로 수용되게 생겼지요. 도로 허가가 난 상태에서 그린생활 시설을 진다 하여도 바로 뜯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럼 내 돈이든 국가 돈이든 뜯어내니 아깝다고 판단하고 나는 구청에 찾아가서 전부 중단과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D는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D가 건축업자라고 한 명 데리고 와서 지금부터라도 공장을 지으면 형질이 변경되면서 뻥튀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뻥튀기도 좋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옳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토목감사라는 분은 절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저를 떼돈 번다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목감리사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보았습니다. 생김새는 멀쩡해가지고 D한테 탈싹 붙어서 사기를 종용하고 있으며 불쌍하게 먹고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공판 중에 지어진 D 공장 건물은 상대가 죽도록 우리 모두를 부도덕한 인간으로 몰아 공격을 해댔고 나는 반격을 하느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우리가 D와 동급인
부도덕한 인간으로 취급되어 실체 판단 없이 상대에게 아주 아작이 나는 패소를 당했습니다. D도 당사자이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돈은 다른 곳에서 융통을 해야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아 소유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그 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소송 비용을 조금씩 대는 다른 당사자 돈을 전부 빌려 자기 회사로 돌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내가 이 소송에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것은 D가 한 배를 탄 다른 당사자의 자금줄을 말려놓아 나도 피가 마르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나의 본심을 따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